예,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이 버섯, 이 곰팡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로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은 먼저 지금 많은 포장재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포장할 때 이제 스티로폼으로 이제 빈 공간을 메꾸잖아요. 그 스티로폼 지금도 벌써 이제 컴퓨터 회사 델 컴퓨터 회사는 컴퓨터 본체를 갖다 보호하는 여기에 이제 곰팡이를 키워서 버섯을 키워서 이 버섯 포장재로 이제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버섯 균사로 가죽을 만들어서 지금 자동차 시트를 지금 버섯 균사체로 만들겠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버섯으로 만든 곰팡이로 만든 벽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학문의 한 분야가 됐는데요.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하면은 이제 균 뭐 직조 이렇게 되고 이제 마이크로 텍처 하면 아키텍처거든요. 균 건축 뭐 이런 분야도 새로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이 이 곰팡이가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신경독, 뭐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쪽에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마이크로 레메디에이션 이렇게 이제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버섯이 이제 세상을 구한다. 왜 어떻게 해서 구하는가 하면은 지금 지구상에서는 벌꿀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벌꿀들이 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용어로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우리나라 벌의 많은 비율이 작년 겨울에 이렇게 이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벌꿀의 이제 군집 붕괴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꿀벌에 이제 그 응애가 있고 이 응애가 이제 바이러스를 그 꿀벌에 전파를 해서 이 꿀벌이 이 심한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백색 부우균으로 만든 어떤 추출물이 그 꿀벌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꿀벌을 이렇게 이제 다시 되살려서 꿀벌이 이제 아까 이제 아인슈타인 이야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벌이 사라지면은 아마 4년이 안 돼서 이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백색 부우균 곰팡이로 만든 항바이러스 물질로 꿀벌의 바이러스를 퇴치를 해서 꿀벌을 살려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저자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나름대로는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아주 일부분,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사실은 엄청 다양한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읽은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바탕으로 해서 꼭 좀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생물을 공부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재미있고 쉽게 미생물 전공을 갖다가 공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곧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저희 스크린을 이동 후에 시작할 테니 질문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의 강연으로 제 곰팡이에 대한 인상이 확 바뀌었는데요. 네, 오늘 아무래도 집에 가서 버섯이나 술로 반려 곰팡이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술은 오로지 이제 그 곰팡이로 만든 음료니까 애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마스크 쓰는 게 좋을까요?
그냥 진행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같이 그럼 아니. 그냥도 괜찮겠습니까? 실은 제가 저기 2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확실히 제가 이렇게 주사를 확실히 맞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마 전염력이 없을 거니까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이크가 오면 됩니다. 네. 아까 그 술에 대해서 그 질문하던 것입니다. 역시 보면 그 식물에서는 곰팡이가 나오고요. 보통 또 동물에서는 그 세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술을 담글 때 보통 보면은 뱀을 담근다든가 있잖아요. 뭐 인삼을 담근다든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예. 자, 이런 데서 그러면은 이런 이제 곰팡이라든가 균으로 봤을 때에 네, 네. 그러면 사람이 먹어도 지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더 효과가 있는 건지 그냥 먹는 것이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술은 이제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제 그 포도당에서 이렇게 에틸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과정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그 인삼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동물을 담는 술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알코올이 인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에 있는 영양분을 갖다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든 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다른 개념이고 이 그 술을 담게 되면은 인삼이나 동물로 술을 담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아주 양리적인 성분이 알코올에 녹아 나오거든요. 녹아 나오기 때문에 뭐 동물로 담그든 뭘로 다음 식물로 담그든 다 유용한 거기에 있는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이제 뽑아서 마시는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균근 곰팡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이제 어떤 식물과 또 어떤 균근 곰팡이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뭐 생산성이나 뭐 당도나 뭐 모양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요. 혹시나 뭐 그런 곰팡이를 이용해서 지금 뭐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곰팡이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농법이 지금 뭐 연구가 된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 사실은 그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균근 곰팡이가 식물의 생장에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업은 좀 화학 농업에 좀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인이라든가 칼슘 이런 부분들 토양에 있는 인이나 칼슘을 곰팡이가 섭취해서 균근이 섭취를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식물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비료로 뿌리지 않습니까? 비료 다 뿌리면 이 균근이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이제 농업이 화학 비료에 많이 의존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균근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요즘 나온 농법이 이제 유기농법입니다. 유기농법이고 유기농법에서는 이 균근을 갖다 개발하려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갖다 우리 선생님께서 잘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온라인에도 채팅창에도 질문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드 와이드 웹 개념이 흥미롭습니다. 곰팡이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전달하는 신호 물질은 무엇이고 어떤 목적이나 생존에 유리한 점이 있는 건가요? 단순히 먹이를 쉽게 구하기 위한 건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신호 전달 물질까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대답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자세히 잘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질문을 예, 목적 부분은 아, 예, 당연하죠. 이렇게 이제 이 우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필요한 걸 내가 안 가진 것을 이웃에 있는 어떤 그 식물체로부터 이제 교환은 물물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목적은 당연히 이제 단순한 먹이 교환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교환하기도 하고 아까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부분까지 나왔는가 하면은 외부 방어 체계들. 해충이 왔을 때 내가 이쪽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식물들 중에서 이쪽에 해충이 왔을 때 저 반대쪽에 있는 저기 식물한테 이제 해충이 왔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먹이 교환을 떠나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어느 전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정도 하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각버섯은 정말 사람을 조종하려고 환각물질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버섯의 생존에 다른 효용이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뭐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버섯이 아닌다 하면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이제 한각버섯을 예를 들었는데 한각버섯이 실로시빈이라는 물질을 만든 게 이미 인류가 지구에 탄생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버섯이 인류가 지구에 탄생할 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예,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무미건조해지겠죠. 아니면 페니실린도 일종의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요? 그 푸른 곰팡이가 네, 그 물질을 만드는 게 사실 네. 인간을 위해서 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인간이 이제 약으로 쓸 수 있는 약간 비슷한 예인 네,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각자 생명체는 각자 목적을 위해서 이제 뭐 물질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측면이고 이제 우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페니실린도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가 자기가 이제 만들어놓은 영양분을 세균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이제 페니실린을 분비해서 자기 주변의 세균이 못 오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구가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 하실 분이 있을까요? 그럼 사실 제가 저기 선생님, 아. 계셨나요? 네. 질문해.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장호근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이제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고 인간도 동물 중에서 꽤 거대한 동물인데 인간 안에도 여러 가지 미생물이 맞습니다. 살고 예, 있고 예, 예. 미생물 안에는 이제 곰팡이도 있을 테고 세균도 있을 테고 할 텐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특히 뭐 곰팡이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인간과 곰팡이의 관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는 주로 식물하고 이제 카운터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곰팡이가 병내는 부분이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 곰팡이가 전체가 15만 종이 되는데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게 500종 미만으로 보거든요. 500종 미만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병원성이 강한 놈이 바로 무좀이에요. 무좀균, 비듬균.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곰팡이 중에서 그 사람한테 와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원균 중에 이제 그 아스페로길러스증이라는 병원균이 있는데 이 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병을 못 내요. 병을 못 내고 요즘 이제 에이즈 환자라든지 아니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아서 면역이 떨어진 환자한테 병을 일으키는데 그런 걸 갖다 기해 감염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곰팡이는 사람한테 병 내는 건 실질적으로는 무좀하고 비듬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공존하는 부분은 아까고는 이제 병원균이에요. 병원균하고 이제 공존하고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병원균은 우리 몸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병원균이고 공존하는 거는 있으면서 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이익을 안 주고 그냥 있든지 그런 부분인데 우리 몸에서 이제 이익을 안 주고 그냥 있는 이익을 주거나 공존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장내 세균입니다. 장내 세균이고 장내 세균의 수가 제가 알기로 사람 몸의 세포 수가 이제 4조 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4조 개보다 더 많다고 하거든요. 많다고 하고 특히 요즘은 이제 우리 장내에 있는 세균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요즘 뭐 뚱보균, 뭐 날씬균 이렇게 해가지고 장내에 있는 세균이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사실 이 책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내부 공생설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또 홀로바이언트, 통생명체. 나는 내 한 몸이 아니고 내 몸에는 많은 생명들과의 어떤 나는 내 한 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내 한 몸이라고 내 몸 속에는 수조 개의 생물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게 이제 홀로바이언트 통생명체 개념이고 물론 이제 사람 몸에도 곰팡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세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